네, 반갑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그죠? 일주일 만에 또 무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 4분기 진입을 미리 좀 준비합니다. 뭐 무료 카톡방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그죠? 뭐 유명한 미국의 드라마죠, 그죠? 미국의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매치가 딱 되면서 아, 겨울이 오고 있구나. 자,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뭐 좀 프리하게 왜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친구가 왜 이러냐? 시적이냐? 원래 좀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씩 풀어볼 생각이니까 뭐 차분하게 뭐 직장인들은 그죠? 몰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는 주식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죠? 아침에 새벽에 춥죠, 날씨가. 그죠? 날씨도 좀 추워지고 있고. 올 여름 참 희한하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와 또 태풍, 그죠? 또 연속된 장마로 인해서 여름 같지 않은 여름도 지나갔던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왜 저는 갑자기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얘기했느냐. 자, 바로 주식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 내용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이틀 전의 그림입니다. 그죠? 오늘 것까지 같이 연속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이죠. 그죠? 우리가 날고 기고 정말 실력이 있다.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네. 그죠? 사실이잖아, 그지? 문제는 있는데, 일단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건 역시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날아가고 또 시장이 좋으면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를 좀 잘못했다, 실수를 해도 시장이 좋다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나겠죠. 반면에 시장이 안 좋다, 연일 급락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300개의 상장 종목들 중에 하루에 올라가는 종목이 100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확률상으로 100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결국은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뭐다?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좋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자, 글로벌 증시 시장에서 누가 1등이다? 미국이 1등입니다. 그 다음은 뭐 EU, 유럽, 일본이 밉지만은 또 2등 시장입니다. 한국 증시는요,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3등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하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까먹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이틀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포지션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죠. 맞죠? 또 우리나라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미국 시장은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젯밤에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행스럽게. 한번 지금 볼게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요, 미국의 차트입니다. 그죠? 다우 산업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1차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다? 위험하니까 현금화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미증시는 어떻게 됐다? 또 한번 장중에 급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다?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대표님, 꼬리가 뭔가요? 여기 있는 게 여기 꼬리입니다. 요거. 그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와서 꼬리가 잡힌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꼬리가 달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 시장 아직까지 살아있네, 강하네, 추세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세까지 올려놨죠. 그러면서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죠. 아니다. 아직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3일 연속 미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뭐 나스닥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6%대. 그죠? 그리고 어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더 많이 빠졌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에 10%, 미국의 종목들이 대략 한 20% 가까이 주가가 빠져줍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미국 시장이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코로나가 당장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주가가 왜 올라왔습니까?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향후에 코로나가 잡힐 것이다. 또 경기 부양책,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몰려든 거죠. 또 한국인들의 많은 투자자들이 뭡니까? 또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다? 역시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과연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현 시점에서 어제 나스닥 다우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닥이 잡혔느냐, 추세가 잡혔느냐, 당장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추세는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맞죠?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이다라는 거죠. 만약 어젯밤에 나스닥이 또는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 정말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은 좀 달라지겠죠. 왜? 이렇게 되면 추세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다. 그러면 어제 반등은 주가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예전에 여기에서 보면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올라갔다가 부딪혔죠. 그러면 지금 제가 빨갛게 박스를 꺼놓은 이 지점이 뭐다? 핵심 라인이거든요. 생명 라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지지가 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 거죠. 그리고 살짝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다? 다시 한번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기에서 지금은 바닥이 잡힌 느낌이 보입니다.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 과거에 저항대 지대까지 잡고 올라왔네. 하지만 뭡니까? 여전히 추세는 하락이란 말이죠. 이 말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왜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도 지금 보게 되면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코로나 때 시장이 급락을 한 이후에 올라주고 잡아주고 올라주고 잡아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서 떨어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어디가 맥이죠? 27,000포인트가 핵심 라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는 바닥권에서 어쨌든 간에 고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보냐면 절반까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주가가 100% 올랐으면 50%까지 조정이 나와야지 우리 이거는 이제 적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한번 그려보게 되면 제가 기술적으로는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박스가 저점이에요. 위에 있는 박스가 고점입니다. 맞죠? 가운데 있는 박스가 뭐다? 여기가 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왼쪽에 뭐가 있다? 봉들이 자글자글 있죠. 예전에 뭡니까? 급락을 했다가
예전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제가 그림도 잘 그립니다. 예전에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다? 맞고 계속 여기서 횡보를 했었죠. 횡보를 했었죠. 결국은 뭡니까? 이 구간이 진짜로 대바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은 조정이 나왔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살짝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적어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급락 나온 지 며칠 됐다? 4일밖에 안 됐죠. 급락이 나온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3일 빠지고 요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거 매수해야 된다, 쭈쭈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한번 기다려봤다가 시장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좋네, 다시 매매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막 매매를 해도 금방금방 돈이 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이게 바닥이다라고 오판을 했는데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기술적으로 50%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좌는 반토막이 돼버립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기술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은 사실 여기서 미증시가 10% 20%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님,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강한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강합니다. 정말로. 비이성적일 정도로 강합니다. 한국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만큼 강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예전에 한번 차트를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자, 우리나라가 한번 봅시다. 예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그죠? 한번 떨어졌다가 올랐다. 왜 빨간색이 아니죠? 네, 다시. 예전에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횡보를 좀 했네요, 그죠? 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그럼 우리나라의 맥라인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바닥은 어디로 봐야 되죠? 2200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바닥은 지금 2200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하죠, 그죠? 주가가 올라오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게 되면요, 어디가 바닥이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750이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왜? 과거에 보게 되면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상당히 오래 횡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번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코스닥의 바닥은 750입니다. 지금 880이니까 750까지는 134포인트,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강한 거죠. 왜 강합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 10조, 20조, 아침에 보니까 상 잔량이 1, 2천 개는 아니고 엄청나게 열려 있었죠. 제가 아침에 본 거는 한 12조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정책, 또 해외여행을 못 간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너무 잘 팔린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여행 못 가는 돈으로 백이나 하나 사자. 또, 점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역시도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매수세, 시장을 지탱하는 그거는 분명히 개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과거로 역사상에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정말로 쉬지 않고 올라왔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만 주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미증시는 올라왔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보면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은 쭉 밑으로 빠졌죠. 밑으로 빠지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미증시에 비해서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10년,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영원히 글로벌 증시에 앞서가지고 1년 내내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에 대비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유가 있다,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요. 내수 경기가 상당히 죽어 있는 거고요.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나 향후에 대한 전망들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특별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뭡니까? 단타의 천국입니다.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개인들도 단기 매매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 세계 시장의 ATM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증시는. 그러다 보니까 타 시장보다 유동성이 풍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들어갔던 50조가 또는 30조가 또는 20조가 또 국내에 지금 큰 손들이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에다가 주식시장에다가 돈들이 들어와서 지금 붐업을 해놓은 거지. 만약에 정말로 미증시가 우리가 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증시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미증시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왜? 지금까지 버텨오던 지금은 사실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는 건 누구다?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50조의 또는 60조의 매수 대기 자금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증시 총 융통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3배를 핍니다. 50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단 1%의 예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100% 확신합니다. 무조건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사상 최대의 신용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미 증시에서 돈을 다 빼냈습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내내 어떻게 한다?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돈들을 빼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뭡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는데도 계속해서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일발 한 방에 터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국보다 더 무너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요, 정말로 무섭게 급락이 나옵니다. 그냥 한 방에 끝장을 내버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다 그러면 올라가기도 잘 올라가지만은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이때 얼마나 빠졌는지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죠? 이때 코스닥이 36%가 빠졌습니다. 종목들이 몇 프로 빠졌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50%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벌어졌다? 단 열흘 만에, 10일 만에.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다. 요때는 그래도 잘 버텼죠. 왜 버텼습니까? 요때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때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이거 급락 아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고 홀딩하고 또는 밑에서 주워 담아도 된다. 왜? 이때는 대한민국 문제였거든. 한국만 코로나가 터진 거였지. 맞죠? 한국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때 대부분의 종목이 15%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터졌거든. 전 세계 시장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만 급락했거든. 큰형님, 큰손들, 글로벌 증시가 살아있으니까 저는 뭐다? 아, 한국이 코로나만 잡히면 시장은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절도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고 차라리 밑에서 더 매수해라. 그냥 가지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지수는 종목은 알아서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잘 올라가는데 미국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증시 한 방에 떨어져 버립니다. 한 방에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을 보실 때 항상 뭐다? 시장의 포지션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글로벌 증시를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드렸죠? 제가 무료 카톡방에 이번 주 월요일날 올려드렸나요? 저번 주에 올려드렸나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바닥 근접 이후에 밑골이 달릴 것이다. 하지만 바닥을 확신 못한다고 했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틀 전에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급락 나왔죠? 그리고 이제 꼬리 달렸죠. 3일 전에 제가 그려놓은 멘트하고 지금 똑같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이틀 전에 올려드렸잖아, 이거. 사진.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다? 확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글로벌 악재에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만 승승장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하게 지금 코로나가 한 명도 없어가 내수가 완전히 잘 풀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사업도 다 잘 되고 대기업도 수출이 잘 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되지만은 글로벌 증시가 지금 하락 추세인데 대한민국이 강하다고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멋지다. 역시 대한민국 택도 없는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현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대표님 이야기 듣고 현금을 50%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시장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팔았던 종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럴 수 있죠. 진짜로? 일주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방송을 800명 정도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잃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다 나가면 또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누군가 또 채웁니다. 계속 어떻게 된다? 아니란 생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다 잃고 나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일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팔았는데, 내가 오늘 샀는데,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면 망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글로벌 증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 증시를 확인을 하고요.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늘은 국제유가가 7%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뭐죠? 경기 동향의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기, 경제, 주식을 볼 때 보는 게 뭡니까? 미국 증시, 또 국제유가, 또 골드 가격, 또 달러 강세, 약세, 환율,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어떤 곳에서도 좋은 신호가 나오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한국 시장만 강하다라는 것 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시장 포지션을 볼 때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최근에 좋은 경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최근에 대한민국 증시가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놀라셨죠? 안 놀랬죠, 솔직히. 그죠? 최근에 대한민국 증시가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하는데 순식간에 초폭락이 나왔습니다.
절대 적게 나온 게 아닙니다. 코스닥이 8% 정도 떨어졌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5%, 20%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이때 왜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또 방송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했었죠. 그죠? 쫄지 마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확진이다.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아, 이거 참 좋은 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다? 한국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시장이 급락을 하더란 말이죠. 한국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는 거죠. 아주 당연스럽게. 맞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쨌든 간에 올라왔을까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들 돌아다니게 했다. 두 번째, 돈 풀었다. 맞죠? 시장에.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거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환자 수가 200명, 300명, 400명 넘어가니까 시장은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어요. 뭐다? 자, 대표님 저 지금 독감 걸려 있습니다. 1번. 대표님 저 지금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1번.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여름에 독감 환자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가끔씩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름에 독감 환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무조건 독감 환자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어쨌든 간에 무조건 나옵니다. 애들도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콜록콜록 끓고 콧물 나오고 그죠? 어른들도 감기 걸리고 합니다. 왜 걸립니까? 겨울이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 수 우리 한번 예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계절적 요소가 있어요. 여름에는 우리가 코로나 환자 수가 방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방역도 열심히 했고 뭐 사회 뭐 격리도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뭡니까? 코로나는 결국은 독감입니다. 독감입니다. 치료제가 나오면 신종플루처럼 넘어가게 되겠죠. 신종플루가 우리 2010년도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신종플루. 그 신종이라고 붙었잖아요. 신종플루 감기였죠.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똑같은 경험이거든요. 코로나도 결국은 독감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겨울이 되면요 확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 무조건 확산을 하게 있습니다. WHO 또 각국의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 선진국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경험을 했죠. 코로나 수, 환자 수가 급증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가는 급락을 하더라.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뚫겨 맞은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터진 것 뿐이에요.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코로나가 환자가 급강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거고 바로 추스렸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이 나와준 거죠. 아직은 겨울이 아니죠. 그죠? 아직은 겨울이 아니죠. 자,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뉴스가 계속 여러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저는 보거든요.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도 일 최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런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3상 임상 실험을 하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소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6월달만 하더라도 9월이면은 치료제가 나올 거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10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온 게 있느냐? 3상 임상 들어간 회사들 안 나오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한국이 코로나가 재확산하니까 시장이 급락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미 경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라는 거는 계절이 바뀌게 되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라, 그죠? 유럽의 국가들도 보게 되면 급격하게 지금 사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올라가던 시장이 갑자기 똑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하지만 똑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죠. 어제 급락, 갑자기 또 올랐다, 급락. 뭐다? 기존의 시장의 분위기와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뒤통수가 샤하죠, 그죠? 뒤통수가 아프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느냐? 지수도 문제가 있어.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게 눈에 보여. 실제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추세가 완연하게 지금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겨우 잡고 있는 거예요. 겨우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집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횡보예요. 횡보. 주가가 그냥 이렇게 기간조정으로 가는 거죠. 좀 힘들겠지만 지루하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기간조정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해외 증시가 또 떨어지네, 그죠? 선물 또 밀리죠. 나스닥 100이 지금 0.70%, S&P 500이 0.52%, 이거 장중에 오늘 미증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까지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농담 같죠? 농담 같으시죠? 그죠? 제가 시황 진짜 잘 봅니다. 시황 정말 잘 봅니다. 주식보다 더 잘 봅니다. 오늘 새벽에 미증시 급락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확실히 뭐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는 현금을 일정 부분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 자, 대표님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급락 옵니까? 오면 어떡해요? 아니지. 우리가 현금을 보유를 하자라는 거는 무서워서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거는 무서워서 현금을 보유하자가 아니고 기회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겁니다. 자, 주식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주식 뭐 봐도 상관없으니까요.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글로벌 증시는요, 예전에 시장이 좋았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코스닥의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차트입니다. 시장 한번 볼까요? 난리죠.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난리 났죠, 그죠? 이거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매매하면 장난 아닙니다. 이까지 떨어진 적도 있네요, 그죠? 쭉 올랐다. 이날은 또 갑자기 또 떨어졌고요. 또 북한에서 이슈 하나 나왔었나 보네. 딱 차트 보니까, 그죠? 이 주식시장이에요, 이게.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요, 계좌가 20% 30%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언제 벌었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죠.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이때 많이 벌었습니다. 언제? 이때요. 이때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미국의 리먼 터졌을 때요.
전 세계 시장이 대폭락을 했을 때 자산가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홀딩. 주가가 200%, 300%, 400%막 날아갔습니다. 또 이번에도 사실 주식시장의 대방장이었습니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종목을 매수해서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진짜로 대부분 원금의 100% 이상 벌었습니다. 왜?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주식시장에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급락장은 절대 못 피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도 때도 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은요. 밥 먹듯이 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미 주식한 지 6개월, 7개월 되신 분들도 많죠. 무료방에. 돈 많이 버셨습니까?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제 주위에도 주식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적으로 친구, 동생 뭐 넘쳐납니다. 근데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뭐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급락했을 때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지 돈이 됩니다. 또는 돈을 들고 급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급락 나올 때까지 죽어도 매수 안 할래. 100만 명 중에 한 10명이 있습니다. 왜? 주가가 저렴하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야? 낮게 사가지고 높게 파는 거잖아. 저점에서 낮은 가격에 사서 주가가 오르면 파는 게 주식이거든. 그런데 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느냐? 못 참는 거지.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 계좌에 한 3,000원이 있으면 1,000원짜리 종목 3주 산다니까. 돈을 탈탈탈탈 털어가 다 산다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돈이 50만 원이 필요하면 수요일 날 3시 30분까지 주식 들고 있다가 3시 29분 50초에 주식을 팔아. 주식을 보유하려고. 미리 좀 월요일 날 팔고 좀 편안하게 보지. 그게 원래 주식이에요. 또 내가 한 돈이 조금 필요하면 주식은 냅두고 다른 데서 빚을 내가 또 돈을 사용을 해요. 그게 주식이에요. 뭡니까? 개인 투자자는 현금을 보유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본인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에 조정을 당합니다. 내가 시간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된다? 끌려다니는 거지. 제가 왜 오늘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분석을 했어요.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도 확산하고 있고 주가도 고점입니다. 자, 코스닥이 여기서 만약에 급등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 한 달 안에? 못 올라갑니다. 지가 올라가 봐야 뭐 좀 더 올라가겠죠. 뭐 920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신고가가 920이니까 코스닥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쳐가지고 고점 뭐 92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가 올라가 봐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반면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 미정시가 빠졌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생각보다 치료제가 늦게 나온다 라고, 또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들어가서 현 시점에서 들어가서 먹을 거는 요거밖에 안 되고 재수없어가 이러면 이 정도인데 그건 뭐다? 이거는 배팅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항상 뭐다? 급락을 기다리더라. 그럼 우리가 현금을 좀 보유하자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현금을 보유했는데 시장이 올라갔어. 좀 배는 아프겠지. 하지만 먹는 거는 별로 안 돼요.
먹을 거는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야. 반면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 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현금을 두고 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장은 다시 올라오겠죠. 하지만 뭐다? 대박이 나는 거죠. 제가 지금 현금을 여러분들한테 보유를 하라 만들어라 하는 거는 뭐냐면 무서워서 주식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뭐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일발 장전하는 거, 장전. 일발 장전하는 거야. 어? 일발 장전한다고. 돈을 들고 있다가 한 방 때리겠다는 이야기야.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얼마나 좋은 종목들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했던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고, 그죠? 머니 이즈 커밍이다. 머니 이즈 커밍. 돈들을 한번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지. 야, 원래 대미를 장식할 기회가 한 번은 오겠구나. 왔으면 좋겠다. 한번 시장 급락했을 때 밑에서 쭉 담아놓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매매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 뭐 서울반도체, DBI텍, IT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제들도 있을 거고, 그죠? 우량주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매했습니까? 우리 손을 지나갔습니까? 살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JYP, YG, SM 놓쳤잖아.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날아갔잖아. 못 사잖아. 시장 급락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20% 30%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잖아. 아, 저런 거 사놓고 놀면은 돈이 되겠구나. 주가가 안 오고 있잖아.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왜? TV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의 급등주 수소차. 오늘 뭘 샀는데 수소차가 날아갔네. 그죠?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네. 오늘 이 종목을 매수했더니 5분 만에 10% 수익이 났네. 3% 수익이 났네. 당장 매매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 방송에서 야, 현금화합시다. 매도해가지고 현금 보유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현금하자 그러면 가입을 안 하잖아. 그죠? 계속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샀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지금 가입 당장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가입을 시켜야 되지. 가입을 시켜야지 자기도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꼬셔가 손실 나가지고 또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또 꼬셔야 되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TV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TV 보면 계속 종목들 추천하죠. 그죠? 계속 종목들 추천하죠. 그것도 좋은 종목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애들. 오늘은 조금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하고는 달리.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제가 이미 지금 2주차, 3주차째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물론 좋은 종목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보시면 그죠? 분위기가 어때요? 점점 뭡니까? 한 2주, 3주 전부터 뭡니까? 그전에는 매수에 대한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자. 그죠? 코로나 이런 것도 좀 보자. 또 긴급 방송은 뭐 했습니까? 뭐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자 이런 뭐 갑자기 이제 뭐 스팟 방송도 좀 했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위험한 때가 좀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잠시만. 너무 무겁게 이야기하니까 재미없나? 맨날 좀 재밌게 하다가 그죠? 팔아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그런다. 파세요. 30% 현금들 만들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0% 현금. 최소 30% 현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딱 찔러서 이야기할게요.
원래 제가 풀 매수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현금 30%는 무조건 보유하세요. 이제는 내가 야 시장 좋아 다 사 현금 왜 필요해? 그래도 30% 보유하세요. 제가 질러라고 하더라도 현금 30% 이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 내가 현금 30%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 그죠? 보유를 딱 하고 있는데 문 대표가 계속 종목을 추천해. 계속 종목을 막 추천해. 문 대표가. 그래서 딱 했더니 현금이 없어. 10원 또. 빵이야. 상관없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갑자기 주식이 잘 돼? 갑자기 좋은 종목이 보여? 이거는 꼭 사야 되겠어? 사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 하지만 뭡니까? 현금이 없으면 또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항상 뭐다? 머리 기억 속에 당장 단기적으로 현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즉시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라도 현금을 30%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 왜? 위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과거에 코로나 사태 올해 2월 달에도 딱 그 이야기 했어요. 정회원들한테 현금 만들자, 30% 만들자, 현금 다 던져도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느낌이 쇠했어요. 느낌이 쇠했습니다. 왜? 설날에 지방을 내려갔는데 계속 막 여기서 코로나 저기서 코로나 점점 막 터지는 거야 뉴스가. 근데 지수는 좋았어요. 올 초에도 1월달 2월달 시장이 막 좋았어요. 그런데 나오는 뉴스 팩트 사실 분위기 시장의 흐름이 뭐다? 확실하게 점점 꺾이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무서웠다라는 거지. 무서웠는데 어떻게 했다? 버틴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조금 무섭지 않아요? 요새 느낌이 좀 쉬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전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악재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촉을 주는 거예요, 시장이. 야, 위험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촉을 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을 하잖아. 내가 혼자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누군가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자신 있게 그냥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내가 건장한 남자가 앞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야밤에. 걸어가도 되겠죠. 그 사람이 갑자기 요리하다가 칼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50%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무서우면 좀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옆길로 약간 길 건너서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악재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툭툭툭툭 투매들도 나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불안한 모함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돌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은 돈놀이 바닥은요, 무조건 자산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산을 지키려고 해도 돈이 벌릴 때는 알아서 벌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저는 원금만 유지하랍니다 하더라도 벌 때가 되면 돈은 벌립니다. 원금 유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돈을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 진짜 힘듭니다. 내가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주식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누굽니까?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딱 이야기해줬잖아, 이번 주에. 전문가야. 주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빠따가 전문가야, 전문가. 전문가 진짜 조심해야 돼. 저거 나오죠? 이거 봐봐, 전문가 그러잖아, 그죠? 이 내가 농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할 때 내가 전문가 조심하라고 했죠.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맨날 사라는 이야기만 하거든. 맨날 사라는 이야기만 하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좀 팔아라. 대표님, 지금 손실이 많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실 많으면 어떻습니까?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만약에 손실이 많아가 팔았는데 시장에 급락 나오면 그건 또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만회하고 큰 수익을 줄 거예요. 아셨죠? 좀 팔아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오늘하고 어제는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별다른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주식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심심한데 상관없죠? 오늘 매매했던 내용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오늘 종목이 한 종목이 대박이 났습니다. 최근에, 그죠?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한번 이번 주에 좀 대박이 났던 것 같고요. 정혜원이죠, 그죠? 정혜원들은 나노엔텍으로 이제 일단은 대박이 좀 났습니다. 자,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이번 주에 얼마에서 매수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점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죠?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한 20% 이상, 그죠?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줬고, 그 다음에 테라제니텍스죠. 시간 많다고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물어봤나? 테라제니텍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 두 번을 매수를 했죠, 그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한번 매수.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이런 종목 2차 매수는 하진 않는데, 또 과감하게 한 번 더 고점에서 또 2차 매수, 그죠? 비중을 한 10%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많이 급등을 했고요. 요 종목들 잠깐 리뷰를 조금 해보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이 종목들을 급등을 이렇게 먹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별건 없습니다. 뭐냐?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들,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초급등이 나왔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초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냥 옆으로 움직였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다? 한 개도 안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바이오 종목을 6개월 동안 매매를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안 했느냐? 바이오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니까. 그런데 시장이 나쁘고 이제 현금이 생기다 보니까 단기 매매 해가지고 한번 좀 맛을 봐야 되겠다. 또 사람들한테 단기 매매도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줄기세포 또는 항암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헬스케어 관련주 다 봤더니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한 거야. 모든 종목이 다 급등해 있는 거야. 그런데 몇몇 종목들이 급등 안 한 종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테라제니텍스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업의 정보, 신용 물량, 외국인, 기관들, 실적, 물론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 파악을 했지만 첫 번째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뭐였냐면 단연코 가격이었어요. 가격. 주가가 안 올랐다. 주가가 안 올랐다. 똑같죠. 좀 전에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아까 뭡니까? 우리는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급락을 한번 기다려보자. 현금 만들어가지고 급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급락이 오게 되면 대박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지? 급락이 오게 되면 완전 땡큐다. 야,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 똑같은 거야. 주가가 안 올랐잖아. 안 올랐잖아. 주가가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했잖아.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만약에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얘가 시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 힘을 모았다, 축척을 했다,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력하게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보수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10% 실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아침에 매수, 오후에 또 매수. 그리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터져버린 거죠. 그죠? 주가는 빵 터져버렸죠.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죠. 추세가 쪽. 그죠?
추세가 과거에 한번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실 때 일단은 무조건 저는 주식이 안 오른 종목을 선호합니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매수를 했는데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재수가 없으면 이 종목은 계속 지루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돈을 크게 잃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뭡니까?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추세가 탔기 때문에. 이미 10% 20%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뭡니까? 단점은 재수가 없으면 돈 왕창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무조건 안 오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일단 횡보를 한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높게 들어가는 거죠. 이 종목이 추세를 돌파를 했느냐. 자, 추세라는 거는요, 주가가 이렇게 선을 꺼보면 돌파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의 추세가 돌파를 못했던 가격이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볼 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종목이 일단은 뭐다? 내가 매수해서 사람들한테 물리더라도 크게 손실을 안 주겠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 사가지고 물려도 손절해도 큰 손실은 없겠다. 두 번째는 뭐다?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봤던 종목들도 사실 이런 종목들 비슷한 종목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이죠.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럼 랩지노믹스는 어떻게 제가 오늘 판단하고 장중에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자, 이건 이제 뭐 내용을 좀 봅시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올랐다가 부딪히고 올랐다가 부딪히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돌파했죠. 돌파했죠. 맞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 종목 뭡니까? 실패 계속 실패하다가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서 추격 매수해야 돼요. 추격 매수. 왜? 나왔잖아. 오늘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만 계속해서 종목이 박스 구간이었잖아. 종목이 박스였잖아요. 여기에서. 맞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 구간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파를 딱 해버렸죠. 그럼 이거 추격 매수해야 돼요. 추격 매수. 원칙적으로 하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됩니다. 왜? 횡보했다. 힘을 모아놨다. 계속 흔들어댔다라고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따라잡아도요. 수익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나온다? 50%, 70%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맥점이었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보는 랩지노믹스는 뭐냐면 자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정이 나와요. 자 100% 주가가 예를 들어 올랐다 칩시다. 100% 주가가 올랐다 칩시다. 그럼 몇 프로 조정 나온다? 50% 조정 나와요. 50%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조정은 적절하냐 안 하냐? 적절한 가격에 조정이 나온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죠? 적절하게 조정이 나왔다고 본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조정이 나오고 뭐다?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방향성을 오늘 뭐가 나왔다? 오늘 이 종목이 방향성을 돌렸다라는 거지, 위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딱 또 다시 절반까지 나옵니다. 어디까지? 딱 절반.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추세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렴이 돼가지고 방향성이 터질지 날아갈지 터집니다. 기술적 이야기 오늘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크게 이 종목의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딱 보는 거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횡보했죠? 그죠? 그 다음에 추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놨죠. 정확하게 그릴게요. 잡고 떨어졌다가 바닥 잡아놓고요. 머리 들었죠. 머리 들었죠. 이렇게 잡힙니다. 나노엔텍 한번 볼게요. 나노엔텍도 똑같은 유형이었습니다. 나노엔텍도 똑같은 유형이었어요. 자, 우리 왜 샀을까요? 제가 나노엔텍을 똑같은 유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똑같다, 그죠? 딱 보니까 뭡니까? 나노엔텍은 또 과거에 많이 올랐고, 그죠? 조정이 나왔고 계속, 그죠? 바닥에서 잡아놨더니 바닥, 그죠? 위에 꼬리는 필요 없습니다. 고점 딱 중단까지 나왔더라는 거지. 그리고 꼬리 차트 열어버리니까 뭡니까? 가격도 주가가 오르고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 50% 조정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간 조정도 했다. 그 다음에 박스 구간에서 밑에서 흘러내렸다. 매수. 머리 딱 들었다. 걸렸구나. 뭡니까? 추가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돌파를 못하던, 계속해서 돌파를 실패를 하던 구간에서 예전에 이제 끄면, 그죠? 들었죠. 들었죠. 계속 들었죠. 그리고 밑에서 수렴되고 있죠. 삼각 수렴되고 있죠. 그런데 머리를 딱 들었죠. 여기서 한 번 더 매수죠. 그리고 매도.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익이 크게 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물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노온텍에 대한 실적,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냐, 또는 지금은 시비가 있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봅니다만, 그거는 제끼고, 물론 이번 주에 운이 좋아가지고 연타석으로 이렇게 급등주들, 그죠? 또 우리가 바닥에서 사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사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급등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게 먹으려고 하게 되면요,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꾸는 대박을 먹으려고 하게 되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 주가가 급등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50% 100% 올라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야,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이후에 또 주가가 또 급등했어. 상한가 또 갔어. 그래가지고 대박 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거는 정말 재수예요. 이번에 대박 났지만 다음에는 완전 쪽박 납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 샀더니 한 100% 수익 났어. 다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지고 손실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빚내가지고 들어갑니다. 손실 메꾸려고. 매수를 해가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뭐다? 진짜 큰 수익을 내려고 하게 되면요,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사야 돼요.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사가지고 바닥에서 사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손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 하다 보면. 그죠? 오늘은 제가 장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네. 그치? 이해됐죠?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다시 한번 공부를 시켜 드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새는 워낙 바빠가지고 뭐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그죠? 아까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가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딱 나오잖아. 이게 가느냐 마느냐. 우리가 이게 테라제니텍스 아까 전에 12,300원 있을 때 내가 딱 사진을 하나 딱 올려드렸잖아. 카톡방에. 가느냐 마느냐. 왜 이거 올려줬겠습니까? 딱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선을 그었던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선을 그었던 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선을 그어드렸죠. 제가. 이제 이게 1단계였어요. 여기를 넘어가느냐 처음에 매수할 때는 이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였고 이게 1단계 포스였고 이미 넘어갔단 말이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이 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종목은 날아갈 것이다 라고 내가 올려놨잖아. 주가가 날아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샀다라는 거예요. 오르지 않은 종목을 샀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정말 저점에서 사서 온통 다 먹었다라는 게 핵입니다. 제가 왜 성장주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성장주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LB세미콘도 엄청 올랐죠. 물론. 한번 볼까요? LB세미콘도 엄청 올랐죠. 그죠? 어디서 샀어요? 제가 9,200원에 샀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제가. 처음에 LB세미콘 제 매수가가 9,200원입니다. 9,200원. 그리고 9,500원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역시 똑같았습니다. 역시 똑같았어요. 아래쪽에서 샀다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을 사가지고 비록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큰 손실도 없을 거고요. 주가는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눌러. 제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성장주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은 돈이 안 돼요. 지금은 돈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또 가끔은 성장주들 유상증자도 많이 합니다. 돈이 안 됩니다. 왜 성장주를 합니까? 내가 사는 종목이 내가 보는 기업이 향후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지금은 비록 좀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냅두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뭡니까? 바닥에 쓰는 종목, 저점에 있는 종목, 향후에 성장주 되는 종목,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목, 기관들 외국인이 사는 종목, 실적이 향후에 점점 좋아지는 종목, PSR이 좋아지는 종목. 다 똑같은 내용들이거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죠.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안 보면 되지. 전문가는 안 보면 되지.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지. 왜? 종목을 사가지고 주가가 안 가면 대표님 이 종목이 안 갑니다. 대표님 손실이 10%가 물렸습니다. 또 머리 아프죠, 그죠? 그래, 알았다. 손절하고 또 다른 거 사자. 사고 한 달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 팔았던 종목도 훅 날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인 거죠. 계속해서 반복인 거지. 내가 팔면 날아가고, 내가 사면 올라가고. 그죠? 못 잡았다 꼭 울고, 그죠? 빨리 팔았다 꼭 울고, 수익 나도 배 아프고, 그죠? 다 그런 거지. 자,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로 조급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종목은요 넘쳐납니다. 2,300개 종목이 있어요.
2300개 종목이 여러분들이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모든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쪼아야 돼요. 고스톱에 이 상핀가 하면서 쪼잖아. 쪼아야 돼. 쪼우는 맛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가끔 주식이 재밌구나 즐기겠다는 생각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너무 쫄고 너무 급하고 나란 거 너무 기억하고 이래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끌고 간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끌려가 다니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방송이 좀 재미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시 30분까지 미친 듯이 매매를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준비가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고, 우리가 이 겨울을 조금만 사용을 잘하면 중박은 납니다. 중박은 나요. 시장이 급락한다고 울지들 마십시오. 내가 유비퀄스 홀딩스 급락하라고 하는 게 농담인 것 같습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잖아. 유비퀄스 홀딩스 급락해라. 진짜로 빌고 있습니다. 제발 좀 급락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볼까? 유비퀄스 홀딩스. 진짜로요. 근데 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물어봅니다. 저한테, 대표님 유비쿼스 홀딩스 홀딩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물어봐. 힘들어 죽겠어. 난 급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유비쿼스 홀딩스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방에 정의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유비쿼스 홀딩스는 내가 조금만 사라고 했거든. 조금만 사라고 했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유비쿼스 홀딩스 발만 담궈 놓으세요. 대신 이게 10% 급락하면 우리 밑에서 왕창 삽시다 했거든.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다. 했지. 그죠? 했지. 그런데 한 몇 명이 매일 물어봐, 내한테. 대표님 유비쿼스 홀딩스 홀딩입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대. 진짜로. 그 다음날 또 물어봐. 대표님 유비쿼스 홀딩스 빠지는데요. 진짜 부글부글해 막.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발 담궈 놓고 떨어지면 매수하겠다고. 그리고 계속 내가 카톡방에 이야기하잖아. 급락해라. 미쳐버린다니까. 진짜로.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부글부글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기다리겠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지, 요거. 추세를 기다리잖아. 주가가 계속해서, 자, 그래줄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지. 그죠? 떨어지고. 여기서 주가가 올랐지. 반말했네. 주가가 올랐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잡아야 되지.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던 애가 갑자기 양봉이 하나 나왔지. 따라잡아야 되지. 이거 따라잡아야 되지. 장중에 따라잡아야 되지. 못 따라잡았잖아. 따라잡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싸 이러면서 여기서 팔았겠지. 못 따라잡았잖아. 솔직하게. 못 봤잖아. 놓쳤잖아.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주식이라는 건 추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추세 매매잖아. 올랐다 내렸다. 내 마음도 맨날 올랐다 내렸다 한다. 여러분들 때문에 화나가지고. 다시 돌파했잖아. 그냥 날아가지 않아. 우리들한테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주고 다시 날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엠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 엠파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주가는 바로 날아가지 않고, 이마들이야. 잠시만.
주가는 바로 날아가지 않고 우리들한테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유비쿼스 홀딩스를 아예 매수를 해 놓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2,3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발바닥 좀 담궈 놓자, 발 걸쳐 놓자라고 한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 떨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놓고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정신병원 가야 돼. 정신병원 가야 돼. 미쳐버려. 왜 쳐다보고 있냐고. 그리고 갈리면 혼자가 왜 자꾸 내한테 물어보냐고. 나도 정신병원 갈 것 같아. 미쳐버리겠어. 매일 물어봐. 한 번만 더 물어봐. 화낸다. 그만 물어봐. 아, 기다려. 어디까지요? 기다려야지. 주가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 잡아야지. 여기서 이제 비중을 5%, 10% 잡아야지. 그리고 딱 잡고 그때부터는 물어봐야지. 대표님, 잡았는데 한번 우리 기대해볼까요? 이때는 집중을 해야지. 어? 집중해야지. 그지? 요? 높임말이다. 또 반말했다고 또 항의할라. 맞죠?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아셨죠? 아니, 나는 종목을 매수할 때 다 이야기해 주는데 자꾸 물어봐. 미쳐버리겠어. 됐죠? 네. 쉽죠? 자, 유비콜스 홀딩스는 지금 5G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밤 12시까지 방송합니다. 운영자님 내일 죽었네. 녹화 방송 올리려면 오늘 6시간 방송할 건데. 밥 먹지 마라. 나도 오늘 아침 한 끼도 못 먹었다. 같이 굶자. 뭐 있어? 밥 먹을 생각합니까? 대표 일하는데. 코미디라고요? 재밌잖아요. 자, 유비쿼스 홀딩스는 회사가 괜찮습니다. 회사가 괜찮아요. 실적 좋습니다. 향후에 좋습니다. 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5G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저번 주부터 5G를 다 집어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님, 왜 갑자기 5G 다 집어 던졌나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5G를 제가 미친듯이 먹었습니다. 솔리드 상시호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만약에 그냥 솔리드라고 들리면 여러분들 귀가 이상한 거다. 시비 거지 말기. 솔리드 상시호 발음입니다. 서진 시스템. 그죠? KMW, RFT. 맞죠? 이노와이리스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버라이전 이슈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뉴스도 있을 거예요. 계약 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아,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웃은 사람 다 기여하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뭐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야. 5G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좀 쉬어갑니다. 일반적인 종목은 50% 정도의 주가가 하락이 나와요. 저점과 고점에서 50% 정도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다시 일반적인 종목은요, 이만큼 올라오면 50%까지 떨어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한 애들은 쭉 올라오고요, 25%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좋은 게 아니고요, 조정이 적게 나오는 종목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종목은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 내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좋은 종목들은, 그 다음 종목은요, 주가가 쪽쪽 25%까지만 내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진짜 좋은 종목은요, 주가가 쫙 올라오고요, 안 내려옵니다. 위에서 놓습니다.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냐? 쭉쭉쭉쭉쭉.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예요. 쭉쭉쭉쭉 쭉쭉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가장 좋죠. 왜? 조정의 깊이에 따라서 종목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고, 이거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제 프로그램이. 그러면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은 안 나와요.
꿈 깨세요. 대표님 밑에서 쭉쭉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다? 늘어진다는 거지.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지.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비록 KMW나 솔리드나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보기에는 지루해진다는 거지. 지루해진다라는 거지. 딱 보십시오. 벌써 이번 주에 5G 어때요?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지죠. 뭡니까? 옆으로 기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5G를 비중을 다 던져버리라고 한 거야. 그리고 5G를 던져가지고 뭘 샀다? 테라젠 이텍스를 샀지. 대박 났죠, 그죠? 잘하죠, 주식.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지워버리자. 백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그죠? 백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매매했던 종목은 KMW, 서진 시스템, 솔리드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지루해지는 거죠. 늘어지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미리 지루하다가 이제 머리를 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머리를 드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뭐였냐면 HFR, 또 RF텍, 또 최근에 약간 머큐리 같은 종목들도 좀 있는데 머큐리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뺍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비코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코스 홀딩스예요. 유비코스 홀딩스의 딱 단점은 뭐냐면 물량이 적어요. 물량이 적습니다. 상장 총 주식수가 1800만 주. 많은 것 같죠? 대주주 빼고 외국인 빼고 기관 빼고 뭐 그죠? 다 빼고 그죠? 자사주 빼고 해버리면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몇 명이나 사겠어요? 내 혼자 사도 이거 다 사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정말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전문가의 리딩을 받으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모아 가셔야 됩니다. 밑에서까지. 모아 가야 돼요. 떨어지면 야금야금 여기서. 또는 더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진다면 밑에서 모아 가야 됩니다. 모아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대박을 꿈꾸는 거죠. 그럼 이 종목 한번 봅시다. 주봉입니다. 이평선 지울게요. 내일 녹화 방송 올리지 마시라.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5시간, 6시간이었죠?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얘는 뭡니까? 얘가 고점이네. 유비코스 홀딩스는. 맞습니까? 2020년도에 다른 종목들은 날아갔는데 얘는 올라갔다 부딪히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죠? 또 떨어졌고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5G 종목들보다 조금 추세가 다르죠. 다른 5G 종목들은 뭡니까? 오늘 또 마이너스 막 나가오고 이런데 얘는 뭡니까? 괜찮단 말이지. 아직까지는 끼를 발생하고 있지. 그리고 실적도 좋지. 반면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5,000원을 돌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간다고 보셔야 돼. 간다고 보셔야 돼. 그렇다고 내일부터 사면은 바로 쪽박 난다.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된다고. 내 이 종목 얼마까지? 3만원 또는 3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또 큰 재미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추세, 주봉입니다. 주봉. 그죠? 주봉. 6월달부터 9월달까지 3개월 내리 하락하다가 이제 올라왔다. 올라왔다가 잡아놓고 잡아가지고 3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최소 4만원. 매수가 대비해서 30%. 짭짤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얘도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유비코스 홀딩스를 노리고 있느냐?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5G니까, 거기에다가 실적도 좋다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도 사니까, 또 기관들도 가끔씩 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이해됐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이야기하니까 재밌죠? 아까 전에 뭐 시황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이야기하면 또 정회원들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뭐 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4시 한 40분부터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때운다고 이야기했고요. 뭐 장중에 못했던 이야기들 그죠? 장중에 못했던 이야기들 좀 해드렸던 것 같고 부담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무료방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방에서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욕을 먹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료방에서 욕을 먹어보거나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사고를 크게 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항상 뭐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혜원은 제가 좀 괴롭힙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괴롭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되면. 왜냐면 제가 좋은 의도로 종목을 추천을 하고 무료 추천을 주고 리딩을 잘해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매수를 못했다, 비중을 많이 샀다, 차익을 못했다, 손절을 못했다. 그렇죠? 놓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람 가지고 장난을 치지는 않습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고 계시고 그리고 또 너무 나쁜 종목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뭡니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거리 길어지면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다? 겨울이 오고 있답니다. 모든 내용들 다 잊어먹으십시오. 까먹으세요.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뭐다?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가 빌고 빌어도 겨울은 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재확산합니다. 시장 고점입니다. 버티지 말고 제 이야기 듣고 최소 현금 30%는 이제 유지를 하십시오. 현금 30% 유지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오늘처럼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우량주를 매수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단기 매매 시켜드릴게요. 단기 매매도 상당히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듣고 욕심내서 사고 칠까봐 매매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단기 매매도 상당히 정말로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0%입니다. 30%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시장 급락 나와도 돌려서 빼낼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만들면 좋겠지만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